결국 착하게 살다가 안타깝게 떠났다 라고 되어져 있는 강지용 씨의 발인이 25일 날 애도 속에 영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지용 선수에 대한 명복을 정말 많이 빌어주셨는데요. 문제는 그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부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안이 워낙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축구 부부가 화해한 줄 알았는데 불과 방송한 지 한 달 만에 강지용 씨가 세상을 등지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특히 강지용 선수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었던 아내와 처제, 이 유족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당시에도 강지용 씨가 진짜 그런 선택 실수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사태에도 많은 누리꾼들은 실수였던 거냐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냐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어찌됐건 한 사람이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강지용 선수는 알다시피 방송에서도 자신의 친형마저 그런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경제적 파탄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힘겹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유튜브의 댓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강지용 선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비판하셨던 분들 가슴이 뜨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강지용 선수가 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또 경제적 파탄이 이를 때까지 왜 저렇게 무능하다시피 가만히 있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지용 선수만의 정말 심적 고통이 컸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전문가들은 이미 전조 증상이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 역시 안 좋은 선택을 했었고 강지용 선수도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더불어서 옆에 있던 아내분과의 사이도 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이 강지용 씨의 아내분은요, 너 갈 데 없지 않냐? 돈을 얼마나 벌겠냐? 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며 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수 시절 벌었었던 돈 5억 원을 아버지가 관리했고 나는 용돈만 받는 시기였다라고 안타까워했으며 아내분은 신혼집 마련부터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내가 감당했다. 남편은 끝내 돈을 못 받아왔다. 시어머니가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일화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형 역시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자신이 보증을 섰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대부업체 연락이 빗발쳤으며 며칠 뒤에 형이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 착한 사람이었던 강지용 씨가 이 모든 것을 등지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아내분이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좀 보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직 아니어서 짧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많은 화환과 부의금 모두 다 기록하고 적어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제대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릴게요.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세 가족에 대해 억측, 자제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아기가 커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SNS에 네이버, 네이트, 유튜브 등 안 좋은 글, 허위사실 올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찢어질 듯 아파요. 한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헤어지고 싶었던 게 진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우리 아기 아빠를, 우리 지용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100억을 줘도 지용이랑 바꾸기 싫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어드릴 테니 할 수만 있다면 내 지용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이 정말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아내분도 당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고 돈에 쪼달리게 되면 정말 자신의 본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의 무서움이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내분은 돈을 떠나서 남편분을 사랑했다라는 걸 결국 떠나보내고 나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내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냐? 그놈의 돈이 뭐길래 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 빈정거렸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내분의 고충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분도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처제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처제분의 이야기 역시 마음을 울립니다. 언니의 동생이자 고인의 처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고 지켜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기에 저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별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내야 하지만 형부의 마지막 연락처 검색이 처제였다라는 걸 알고 또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더 나섰다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도 내가 막을 수 있는 고통이었을까? 정말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조차 확신이 없어서 울고 미안해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강지용 씨의 마지막 전화기 연락처 검색창의 단어가 처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처제에게 뭔가 마지막 순간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이 처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 자주 연락할 걸, 인스타에서 웃긴 거 볼 때마다 형부에게 지겹게 보낼 걸, 언니가 매번 형부 자랑할 때마다 나만 알지 말고 형부한테 다 말해줄 걸, 우리 형부가 팥빵 좋아하는데 100개 해줄 걸, 사실 나는 형부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본 적 없다고 칭찬도 많이 할 걸. 저도 이렇게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큰데 언니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헤아리기도 엄두가 안 날 아픔이기에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적습니다. 우리 형부 아무 아픔 없이 좋은 곳으로 편히 갈 수 있게 언니와 조카에 대한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제발 멈춰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고통이지만 저라도 꼭 정신 차려서 언니랑 조카 제가 잘 지킬게요. 처제가 장화 한번 사줬다고 민망할 만큼 자랑하고 다니고 처제 말이 다 맞다고 의지하며 우리 가족 만날 때마다 늘 따뜻하고 재밌어서 좋았던 고수돈 못 치는 우리 형부. 내 미래의 남편이랑도 사이좋게 지낼 거란 약속 못 지켜서 조금 밉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5분만 잔소리하다가 영원히 형부 편으로 할게. 사실 나는 늘 그랬어. 이 유족들의 글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숙녀 캠프는요, 비극전의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강지용 선수는 끝내 갈등을 풀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왜 강지용 씨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돈 때문입니다. 생전 가족과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결국 돈이 원수다. 맞습니다. 결국 돈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지용 선수가 평생 벌어왔었던 5억 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님이 가져갔죠. 결국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혼 숙녀 캠프 강지용 선수의 부모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인터넷상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비판이 엄청난 상태예요.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있었죠. 강지용 선수의 돈 5억 원을 받아서 부모는 50평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라고 하던데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냐.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글도 보면 강지용 선수가 결국 세상을 등졌는데 뼈 빠지게 축구에서 번 돈을 강지용 부모가 죄다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는데 강지용 선수의 친형도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강지용의 부모는 그렇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댓글 반응을 보면요. 어려울 거다.
친족 상도례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부모는 절도로 안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다. 안 된다. 반대 경우가 수백 배는 될 거다. 자식이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그 큰 평수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러니 실제로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8촌 내의 혈족이나 사촌 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형사처벌로 인해서 불법이 돼서 경찰 측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그러니까 가족 간에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그 형을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에서 1953년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고소를 해야지만 국가가, 법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있죠. 아버지, 내가 횡령범, 박수홍을 울린 그 법, 71년 만에 사라진다. 친족상 도래가 2024년도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건데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친족상 도래 때문에 강지용 선수의 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71년 만에 결국 그 법이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가족하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개인화되어 있는 현재 세태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친족상 도래에 대한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이 되면서 결국 이 친족상 도래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친족상 도래, 결국 이걸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가 올해에도 2월 달에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족상 도래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친족상 도래, 박수홍 씨 아버지 같은 경우 이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범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친족상 도래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불합치 7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이상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강지용 선수의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그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나라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친족상 도래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이미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견들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적 문제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불화를 빚어온 부부.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따뜻한 위로와 인정 한마디였습니다. 강지용이라는 부부는 축구선수 출신 남편이 현역 시절 부모에게 맡긴 재산을 결혼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금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시댁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종 조정을 앞두고 진행된 법률 상담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가 시댁 측의 연봉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부싸움 중 자살 협박을 한 부분이 협박죄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진단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듣고 납득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 부부는 최종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조정 사항을 논의했으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책정, 양육권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남편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지속적인 무시와 구박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축구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에 뛰어들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가 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일화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조정위원이 개입해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배인구 조정장은 아내가 요구하는 수준의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본가에서 돈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웠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돈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남편 측은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가 부모였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노력은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정장은 남편의 그런 태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에게 양보하는 만큼 아내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첫 번째 가족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장훈은 지금 형편으로 볼 때 부부가 이혼해 양육비를 주고받는 상황이 된다면 둘 다 현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혼 유예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고심 끝에 조정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부싸움 시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무시하듯 부르는 습관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대응 차원에서 연상 아내를 놀리기 위해 누나라는 호칭을 꺼냈지만 아내는 오히려 설레는 반응을 보이며 조정장 안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부모님의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라도 금전적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제안에 감동한 아내는 이제 정말 제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짠하고 고마웠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남편은 앞으로 협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남편이 퇴근하면 쌀쌀맞게 대하는 대신 따뜻하게 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야, 왔어? 고생했어 라고 다정하게 건넨 아내의 한마디에 남편은 감동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절실했던 남편은 사실 이것만 필요했던 거다라는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알면서도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화가 나고 미울 때가 있더라도 자기야, 왔어? 라는 말을 꼭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축구 부부는 결국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앞으로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던 오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화해의 순간을 함께 오래 누리지 못한 채 남편이 떠나야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에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강원 FC 등에서 활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진태현 씨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경기장에서 강지용 씨를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이다은 씨와 금전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자다가 가는 것이 소원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차에 준비를 해놨다.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를 쓰기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여졌다. 현재는 이혼 의사가 100%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다은 씨는 남편이 세금 관련 앱을 설치해 정리하면서 결혼 전까지 일한 수입이 세후 5억 원 정도 된다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프로 입단 때부터 군 복무 전까지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은 씨는 제가 만삭일 때까지 남편이 어떻게든 시댁에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집 보증금은 전세 대출로 마련했고 이사비, 출산비, 입원비 등은 모두 제가 부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남편이 부모님이 돈 없다는데 어떻게 받냐고 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부모님께서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남편이 평수를 줄이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꿈이 큰 집에서 사는 것인데 그 꿈을 깨고 싶냐고 하셨다며 시댁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를 들은 서장훈 씨는 아버지가 돈을 관리했다면 가족 일에 남편의 돈이 들어간 것이 맞다. 11년치 연봉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부모님에게 속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지용 씨는 목숨을 담보로 만삭의 아내를 협박한 적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다은 씨는 남편이 금전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때마다 살기 싫다는 말을 했다. 만삭 때 그런 말을 들었고 아이를 낳은 뒤 100일도 안 됐을 때 남편이 욱해서 35층 창문 밖에 매달렸다고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이에 서장훈 씨는 목숨을 협박수단으로 삼다니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야 되겠냐며 만약 아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날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강지용 씨가 약 11년간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부모님이 관리했지만 현재는 남은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약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내 이다은 씨는 시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남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혼집 마련, 결혼 준비, 출산 준비까지 모두 아내 본인이 부담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펀드까지 해지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부에게는 생활비 대출 4천만 원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는 상담 과정에서 남편이 저보다는 부모님과 동생을 더 챙긴다. 저는 완전히 남처럼 배제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강호선 상담가는 남편이 시가에서 돈을 받아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음 생에도 어렵다며 그 돈은 떼인 돈으로 생각하고 부부가 앞으로를 위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지용 씨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갚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이미 갚아왔던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아버지가 친형과 남동생의 수입까지 모두 관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호선 상담가는 강지용 씨는 이미 돈으로 효도를 다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들의 목숨값이자 인생값이다라며 이제는 원가족이 부부의 행복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원가족에게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부모님이 외관상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만약 아내가 원가족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시댁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양날의 변호사는 시부모님이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도 반복적인 시도라는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에게 해악을 통보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